안녕하세요. 큰고래 TV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역이 있는 임해동 근린주택 경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주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이고요. 대림파크라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61156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으로서 토지 면적은 221평, 건물 면적은 255.9평입니다. 근린주택인데 처음에 신축할 때는 지하 1층, 지상 1층은 근생, 소매점으로 허가를 맡았고요. 2층, 3층, 4층은 주거,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옥탑방이 있습니다. 옥탑방이 있는데 현재 법원에서 실사 나갈 때는 사무실로 팻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4층, 옥탑이 따로 있는 건물이고요. 수인 분당선 임해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인은 주상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에 해당이 되는 임해역이 접근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용도는 근린주택입니다. 감정 가격은 56억 5,100만 원. 이번에 30%가 저감이 됐어요. 그래서 30%가 떨어져 가지고 39억 5,500만 원. 매각기일은 2024년도 6월 17일 월요일 날 10시입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이 물건에 2차에 참석하시려면은 내가 쓰는 금액이 아닌 현재 70% 최저가의 10%입니다. 3억 9,558만 8,400원 이상을 수표 한 장으로 발급받으셔 가지고 그날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참고사항으로 제시의 물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한 0.4% 되는데 한 2,600만 원 정도가 제시의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요 물건이 약간 특징인 게 뭐냐면은 현재 2024년도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해당 물건은 2022년도에 경매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22년도 12월 달에 감정을 했는데 대지 가격은 그때 당시 2,200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평당. 그리고 건물은 평당 296만 원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현재의 시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22 타경 61156 근린주택 경매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은 지하 1층은 2종 근생으로 사무소로 허가가 났는데 현재 다가구 주택으로 쓰고 있고요. 면적은 38.69평. 그리고 또 지하 1층에 18평 정도의 미용원으로 인허가가 돼 있는데 현재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층도 2종 근생으로 허가가 맡았지만은 현재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고요. 1층은 44평입니다. 그리고 2층, 3층, 4층은 5가구씩 다가구 주택으로 인허가가 난 건데 각 층별로 44평이십니다. 그다음에 옥탑방 5층이라고는 하지 않고 4층이 옥탑방인데 5평짜리가 있고 베란다가 4평짜리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이 물건은 승인일자가 그러니까는 건축 허가가 2013년 6월 달입니다. 보존 등기는 그해 8월 달에 났고요. 주차장은 자주식으로서 5개 17대. 해당 물건이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자연녹지 지역 취락지구다 보니까 공간이 토지 면적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넓고 해당 물건은 영상에 보시다시피 엘리베이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 가지고 물건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매를 말씀드리다 보면은 권리 분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물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75-5번지 대림파크 물건의 권리 분석은, 권리 분석이란 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경매 물건의 권리 상태를 파악하여 낙찰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게를 권리 분석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권리 분석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물건은 권리 분석을 커다랗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 경매지를 보시면은 선순위, 책 우선순위 임대차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 큰고래TV나 대경 중개법인에서 무리 없이 자문할 수 있는 거니까, 혹시 이 임해동 대림파크에 대하여 그 제 영상을 보시고 매력적이고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러나 경매를 안 해 봤어요. 이 물건을 좀 관심이 많아요. 그럼 저희 큰고래TV 위에 화면 좌측 위에 있죠?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상당히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제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돈을 37억 주고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나는 37억이라는 내 대금을 지불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이 경매라는 것을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은 그 37억 금액 이상의 어떠한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그 권리 분석을 해서 내가 낸 대금 이외에 어떤 리스크나 인수되는 거, 어떤 불합리한 거, 이거가 없어야 되는데, 그거를 권리 분석을 정확히 해서 내가 돈을 내고 대금을 내고 리스크를 안지 않는 거, 이거를 권리 분석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것을 정확히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해야지만이 내가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재 있는 임차인들이나 어떤 그 하자 물건을 말끔히 정리해야지만이 내가 그거를 리모델링하고 대출을 받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내가 37억이라는 돈을 준 이후에도 어떠한 그 돌발 변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상당히 그 나한테는 리스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건은 그러한 하자를 발견하기는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그 리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권리 분석, 참고로 말씀드려서 권리 분석을 하는 과정은 물건 정보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등기 현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낙찰 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고, 그다음에 감정 금액과 이거에 따른 주변 시세와 분석에 따라서 내가 낙찰가를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경매라는 거 사람들이 좀 저렴하게 사야지 내가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시세보다 비싸게 사고 어떠한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리스크를 안는다라면은 상당히 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 분석에는 물건 정보를 확인하고 등기부 현황을 확인하고 권리 하자 문제를 확인하고 낙찰가 산정해서 내가 아름답게 아주 이쁘게 이걸 낙찰을 받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이 물건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연 녹지면서 자연 취락지구예요. 그래서 이 자연 취락지구는, 자연 녹지면서 자연 취락지구는 상당히 좋은 물건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좀 높은 거고요. 그래서 이 자연 취락지구가 되면은 어떠한 강점이 있냐면요,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 다 작은 대지에도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주거 지역에서 효율적인 주거 공간을 세우면서 자연 녹지 지역의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환경 보호하고 조화로운 도시 환경도 할 수가 있어서, 이 임해동이 역세권에 있는 물건으로서 그 도로가 잘 구비된 지역에 자연 녹지 지역이면서 건폐율이 높은 자연 취락지구는 상당히 재산 가치가 높은 겁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 낙찰 받으실 때, 낙찰가 산정할 때 강점으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참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연 녹지면서 그 자연 취락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해당 물건 주변의 인프라를 잠깐 내가 보면은 그 2035 년도 성남시 도시 기본 계획을 잠깐 제가 살폈더니 임해동 주변이 뭐 GTX-A 성남역과 임해 역세권으로 환승 거점 육성할 예정이고, 야탑 역세권과 분당 테크노밸리를 이어 야탑 R&D 밸리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계획은 있어요. 그리고 분당 아델라모스 임해동 단독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전 개발 호재가 충분한 곳에 있고, 임해 공원 개발 예정이 235만 평 제곱미터, 그다음 백현 MIC 카카오타운 소프트웨어 지능 시설이 있어서 집가 상승 요인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해동 뭐 아름다운 풍림 5차 아파트, 임해동 주변 단지가 상당히 잘 돼 있죠. 임해동 6차 청구 아파트, 뭐 임해촌 10단지 성지 아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 인프라는 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여러 가지 검토되겠지만은 해당 물건이 경매가 나와 있지만 지금 그래서 30%가 떨어져 37억 있지만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해당 물건은 상당한 자산 가치가 대단한 걸로 돼 있고요. 그렇다면은 해당 물건의 자산 가치는 현재 그 이 임해동 지하 1층 지상 4층 옥탑방에 그 2024 년도 다가구 주택을 218평을 지을 경우에, 신규로 지을 경우에 가격은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제가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2023 년도에 진 건데 그 해당 물건을 무시하고 2024 년도 다가구 주택을 218평을 지으려면 현재 건축비가 얼마나 나오냐면은, 표준 건축비가 지금 제곱미터당 231만 9천 원입니다. 평당 7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평당으로 환산하면 765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다가구 주택 공사비가 현재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500에서 700만 원 정도 사이 됩니다. 그 전문가 얘기가. 그래서 218평을 다가구 주택으로 지으려면 평당 공사비 곱하기 평수 765만 원 곱하기 218 하면은 16억 6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 공사비, 요즘에는 전 소방 쪽이 상당히 강화돼 가지고 이 부분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 소방비를 포함하면은 700 평당 795만 원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795만 원 곱하기 218평 그러면은 한 17억에서 18억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7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임해동의 자연 녹지, 자연 취락지구가 지금 2천에서 2,500만 원 정도 사이가 돼 있는데, 최근에 제가 리뷰를 해 보니까 비슷한 물건이 한 2,5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상업지 같은 경우는 자연 취락지구인데 4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요 물건하고 비슷한 어 인접한 물건을 보면은 2,500만 원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땅 평수하고 합치면은 한 65억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현재 2022 년도에 감정한 요 물건 56억은 그 저렴한 걸로 비춰지는 거죠. 그러나 단지 해당 물건이 토지 외에 토지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자연 녹지다 보니까 이 토지가 건물은 건폐율이 작고 토지 면적이 크다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좋고, 도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넓게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물건이고, 장기적으로 향후 이쪽이 용도 지역이 바뀐다라면은 2,500만 원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해당 물건이 한 20년 이상 지난 다음에 헐어버리고 철거하고 새로 진다라면은, 상업시설 진다라면은 어떻게 가격이 나오겠습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하게 된 건데, 그러면은 해당 물건을 60억에서 70억을 보고 그 현재 나와 있는 감정 금액은 상당히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입찰가를 낙찰가를 선정하셔야 돼요. 내가 그 현재의 2022 년도에 나와 있는 감정 금액을 가지고 30%가 떨어져서 30억 대다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면은 아 패할 수밖에 없겠죠. 뭐 3 등, 4 등, 5 등밖에 못 하겠죠. 1 등을 하시려면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현재의 시세에 맞는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지적들을 보시면은 그 75-5 번지 대지죠. 상당히 그 앞에 건물 앞에 주차장 면적이 무지하게 넓습니다. 그 주변에 좀 식당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차장보가 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이 지금 그 자연 녹지의 다가구인데 쪼금 지금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때에 신축할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다가구보다는 상업 시설을 해서 그 큰 뭐 맛집을 한다든가 카페나 베이커리 아니면 크게 식당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이 자연 녹지면서 취락지고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을 지금 단지 그 39억 40억의 물건으로 보시면은 그 입찰하는데 만패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보실 때 미래가치를 보셔야 돼요. 미래가치. 향후 그 지금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가 지금 이제 크게 이제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물건도 주변에 그러한 게 생기면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사는 거주자들이 이전할 수밖에 없어요.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멀리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현재 이 물건의 임차인들은 임차권 등기해서 나간 사람도 많고 그 인전 낙찰을 받으면은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임차 수요가 상당히 크면은 임대차 보증금도 올라갈 거고 해당 물건의 토지 가격이나 건물 가격도 무척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해당 가구 수는 많은 주택이지만은 워낙 집이 오래돼 가지고 최초의 은행 근저당권이 제 1 순위예요. 그리고 임대차가 계속 전환이 되면서 그 은행 근저당보다는 다 밑에 순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고요. 그리고 채권 금액이 많아요. 현재 경매도 중복 의뢰가 3 군데서 진행이 됐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거는 경매 강제 경매 뭐 5천만 원 안 되는 거지만은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한 경매로 지금 신청한 금액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총.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경매 취하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은행 대출이나 가압류, 국세 체납 그다음에 그 임차권 등기 이런 거 합치면은 그 제가 금액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취하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제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상태는 좀 안 좋아요. 대부분 임차를 준 상태고 현재 소유자도 지하에 거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너무 안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약점이 있는데 그러나 그 인수하는 리스크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약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점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 주차장이 너무너무 좋아서 향후 미래 가치는 클 것으로 향후 미래 가치는 매우 좋다. 이 점을 강점으로 보시고 역세권이니까 5분 이내에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